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다가 간밤에는 소폭 반등하게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간밤에 반등했던 이유들을 보면 30일 PC 가격지수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연준에서도 이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맥파로 불렸던 윌러 이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 보우먼 이사가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유가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국내 시장이 좀 개별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과연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시장에는 어떤 이런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도 모닝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보시죠. 네, 지금 미국 연준에서 매파적인 성향으로 꼽히고 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현재 통화 정책이 경제 과열을 시키고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내리기에 되돌리기에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행사에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향후의 경제활동 추세에 확연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FOMC가 이 물가 안정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확언하지 못했다면서도 희망하건대 앞으로 몇 달간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으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던 월러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몇 주새 나온 지표에도 주목을 했었는데요. 무언가 포기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이 경제 성장세라는 부분들까지 함께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준 내에서 또 가장 매파적인 성향으로 꼽히고 있는 이사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매파적인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했다는 점은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부분으로 발언을 해석하고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PC 물가 가격 지수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 주의해 보시면서 내년도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인 소식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해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예정대로 Q였는데요. 이 챗봇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중요한 문서를 요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업무용 메신저 슬랙과 같은 채팅 앱을 통해 대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아마존 웹서비스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CEO는 이 챗봇이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변경해서 개발자가 해야 될 일들을 상당히 줄여주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이 MS365 같이 40개 이상의 기업 제품에도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물류 관리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이 되고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도 함께 탑재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Q는 미리 보기 버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용료 자체는 1인당 연간 $20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Q가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한 지 약 1년 만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로써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굉장히 여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챗봇 경쟁에 나서게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공개가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으로 고객에게 인도하는 행사를 열게 되면서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 차량을 대량 생산하는 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고요. 양산 방법을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트럭의 출시를 앞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담았는데요. 네, 살펴보시면 여러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사이버 트럭은 이미 테슬라에게 생산 악몽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차체의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사이버 트럭이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이 자동차가 총알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스페이스X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재를 굉장히 선호해서 사용하는 등 테슬라 쪽에서는 이 소재에 대해서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상당한 장점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견고하고요.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것이 장점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대로 이 단점도 있겠죠. 결국에는 성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혹시나 부딪혔을 경우 약간 찌그러지거나 흠집이 생겼을 때도 쉽게 복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현재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중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생산의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는 사이버 트럭으로 결국에 우리의 무덤을 스스로 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에게 인도를 하는 첫 행사가 또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소식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간밤에는 주가가 4.5% 정도 상승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